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보통 반월상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무릎을 이제 보시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골은 뼈의 표면이 연골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이제 물렁뼈, 음식점에서 도가니탕 같은 거 먹으면 물렁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면 요게 찢어진 게 대부분인데, 정확히 말하면 연골판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찢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 뛰거나 점프해서 하는 운동들과 보통 연관이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찢어진 거를 연골판이 찢어졌다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는 퇴행성으로도 찢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한 50대 이상 되면 50년, 60년을 이제 무릎을 쓰잖아요. 이 연골판이라는 거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 관절 사이에 껴서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락앤락 통에 들어가 보면 고무가 바킹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 고무 바킹이 많이 쓰다 보면 닳기도 하는데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많이 써서 닳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60대 이상은 거의 100% 다 이게 조금씩 찢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찢어진 정도가 좀 차이가 날 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쳐서 찢어진 경우거든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점프해서 착지하다가 또는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다가 그럴 때 이 속 안에 있는 무릎이 뒤틀리면서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는 말 그대로 관절염 증상하고 똑같아요. 움직이고 많이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좀 붓고 그냥 아프고, 무릎이 부어서 우리가 속 안에서 부어있는 액체를 뽑아내면 물이 나와요. 근데 다쳐서 찢어진 경우는 속에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성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 안에 있는 물을 뽑아보는 것도 굳이 MRI 같은 거 안 찍더라도 이 속 안에 연골판이 찢어졌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퇴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극이 가서 원래 좀 닳다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자극에 의해서 무릎 관절에 자극을 주니까 물이 차서 찢어지는 경우는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대부분은 수술 안 할 수 있어요. 수술 안 하고 그냥 물 빼고 약 쓰면 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찢어진 물론 모양이나 찢어진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속 안에 피가 고일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외상이라는 건 이제 무릎이 뒤틀리거나 충격이 가서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물렁뼈 하나만 찢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다른 인대 손상도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MRI를 전상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그것도 되게 케이스마다 좀 다양하긴 한데요. 반월상 연골판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쿠션 역할이 찢어진 부위가 어느 정도 찢어졌냐에 따라서 쿠션 역할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크게 손상이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찢어졌을 때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찢어진 거를 꼬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좀 틀린데요. 물론 이제 꼬매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꼬매면 원래의 이 연골판의 기능이 많이 보존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찢어진 정도가 너무 많이 찢어졌거나 또는 찢어진 위치가, 연골판 이렇게 보시면 속안이 이렇게 좀 푹 파여 있거든요. 이 푹 파여 있는 이 중심부가 찢어지면 꼬매도 붙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중심부에는 혈관이 분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꼬매더라도 붙지가 않거든요. 중심부가 찢어진 경우는 우리가 도려냅니다. 도려내면 이거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물론 정도가 어느 정도에 달려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찢어진 것에 3분의 1 남아있는 부분이 3분의 1 이하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기능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신에 찢어져서 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릎을 꼼짝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려내는 것도 다 내시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릎 관절에 대한 수술을 할 때 거의 90% 이상이 다 내시경을 합니다. 거의 상처는 없고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속 안에 찢어진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거든요. 그래서 도려내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어요. 바로 재활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은 오래 고정을 시켜놓으면 굳거든요. 그러면 굳은 것 자체가 또 나중에 회복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다음 날부터 바로 재활치료를 바로 시작합니다. 걷게끔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꼬매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제 꼬매는 경우는 대부분 이 연골판의 주변이 찢어진 경우 또는 꼬맬 수
수 있는 위치가 찢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실로 꼬맵니다. 꼬매는 게 꼬매자마자 바로 붙지 않잖아요. 붙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거의 한 달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붙을 때까지. 그리고 이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서 만약에 걸으면 찢어진 부위에 로딩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찢어진 부분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두 달까지도 체중을 딛는 거를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붙을 때까지. 그리고 보통 고정시키는 기부스는 한 달 내외. 물론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이걸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찢어진 부위가 붙거든요. 그 정도 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재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찢어진 거를 꼬매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도려내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도 달라지고 이후에 재활도 시기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을 만약에 도려낸 다음에 찢어진 연골파를 도려낸 이후에 하는 재활은 실질적으로 크게 특별한 재활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운동을 배워서,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하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그래서 근력 키우는 운동은 보통 저희가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피해야 되는 거는 등산이나 아니면 내리막길 내려가는 거는 가능하면 처음 한두 달은 피하는 걸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찢어져서 꼬맨 경우는 가급적 병원을 방문하셔서 재활 프로그램 맞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하다가 잘못해서 찢어진 부위에 무리가 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찢어서 꼬맨 경우에는 가능하면 병원에 와서 재활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연골판이라고 하면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보통 분들이 다 무릎에 병원 갔더니 연골이 찢어졌대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연골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경우는 이제 축구나 농구나 테니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이나 아니면 충격이 가는 회전되는 운동을 할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축구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축구하다가 상대방한테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드리블 하려고 방향을 확 틀었을 때, 그때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이 속 안에 있는 물렁뼈,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흔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골이 찢어진 경우,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같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골이 찢어진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연골이 찢어지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속 안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 카메라로 이 관절 안을 속을 들어갑니다. 화면 안에 보면 찢어지는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찢어지는 경우는 다 중심부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걸 꼬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정상인 부분이 요거거든요. 요렇게 각각 다양하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찢어진 부분들을 도려내는 케이스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찢어져서 걸리는 부분만, 자극을 주는 부분만 도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려내는 양에 따라서 이 연골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느냐 부분은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도려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엔 꼬맨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을 전체를 째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것도 역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시경 그 무릎 관절 안에 조그만 요 정도의 관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시경 카메라와 이제 기구가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 안으로 들어가서 속 안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을 기구가 들어가서 실로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꼬매고 나서 이렇게 실밥이 보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속 안에서 이게 찢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꼬매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꼬매는 기구가 요즘은 되게 많이 좋아져서요. 속 안에 실이 달려있는 바늘이 쑥 들어갔다 나오면 자동적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따로 겉에 피부를 따로 째지 않고 대부분 그 안에서 봉합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매게 되면 꼬맨 부분이 자극이 되지 않게끔 기부스를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그 이후에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제 축구를 하다가 만약 이 연골이 찢어져서 와서 수술을 받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축구를 하셔도 돼요. 한 달 정도 되면 그 사이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전과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 하던 거에 거의 한 30%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찢어져서 도려내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볍게 러닝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꼬맨 경우에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축구하다 다치셨으면 6개월은 축구하시면 안 돼요. 다시 축구하시면 찢어집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 이전에는 6개월 이내에는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어느 정도 무릎을 안정시킨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꼬맨 부분이 다시 찢어집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보통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 한 시즌 쉽니다. 그래서 6개월은 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재활 프로그램에서 근력을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대로 복귀를 하게 되지, 그냥 바로 복귀하면 다시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